삼성전자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했습니다. 매출은 7.6%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1.9%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8회전, PBR은 2.71,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 회계 불투명 의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73조 993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3분기보다 7.6%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2조 1891억 원으로 10.3%를 줄였습니다. 원가 회계에는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로 나타납니다. 스루풋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매출 원가가 11% 높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이 금액상 0.8% 감소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로는 2.2%가 하락했습니다. 판매관리비 8.7%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0조 6,012억 원으로 전년 3분기보다 22.8%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6.1%로 2.4%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74조 4,873억 원으로 9%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1.4% 높기 때문에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는 98조 6,120억 원으로 6.6%가 증가했습니다만은 스루풋율, 마진율로 봤을 때는 57%로 0.5%가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 86조 9,475억 원으로 9.7%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3으로서 0.0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1조 6,645억 원으로 11.9%가 감소했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조 6,633억 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루풋 영업이익률은 6.7%로서 1.5% 하락했습니다. 원가 영업이익률보다는 좀 적게 내려갔죠. 재고자산 내역, 삼성전자는 제품 및 상품을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제품 및 제공포도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22조 1,891억 원으로서 연초보다 2조 5,51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제품 및 상품 감소가 2조 1,000억 원으로서 가장 크게 감소했고 반제품 및 제공품이 4,50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은 3조 4,5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의 금액이 1조 2,643억 원이나 매우 크게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 손실을 잡았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전체 내용인데요. 스루풋 회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 이 제품에는 상품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원재료 등의 사용액 및 상품의 매입액 등 이렇게 표현했는데 가장 표준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을 저는 MC라고 약어를 만들었는데 개념은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75조 5,50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 운영 경비 내역들을 쭉 이렇게 했는데, 뭐 나머지 잔잔한 것들은 기타 비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 경비 두 가지를 디커플링 합니다. 총 영업 비용을 MC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 경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일단 나눕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 것은, 삼성전자가 상품 제품을 같이 취급하죠. 즉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하냐에 따라 그 다음 표기 상품의 출고액이냐 매입액이냐가 결정됩니다. 상품 출고액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는 상품 매출원가인데, 그것은 매출원가 산식은 이렇죠. 기초재고에서 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상품액을 빼면은,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먼저 기초에서 기말을 뺀 다음에 상품 매입액을 더해버리면은 상품 출고액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간략하게 얘기해서 여기 위에 재고자산의 변동에 뽑는 방법은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산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의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마이너스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상품 매입액은 환원해서 하면은 기말에서 거꾸로 상품 출고액을 더하고 기초를 빼면은 상품 매입액이 나오게 되겠죠. 원재료가 사용액이 아니고 매입액이라면 재고자산 변동 범위는 원재료 포함인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 두 번째 칸에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표현된 기업들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이게 WCAI가 아니고 전체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다. 또 이것도 틀리는 경우는 미착부분 또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표준이 되어 있지 않아 이런 것이 혼란을 우리는 일으키게 되고, 일반인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이공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안 해보면 모르는 겁니다. 삼성은 표준인 WCA 상품 포함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합니다. A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 증감이라고 회사는 표현했고, 2조 5,515억 원 플러스면은 감소했다는 뜻이죠. 원재료 등의 사용액 및 상품의 매입액 등 72조 9,992억 원, AB를 더한 것을 MC 전원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75조 5,506억 원이 되겠습니다. 11.4%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9.7% 증가했고요. 운영경비 86조 9,475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34조 7,880억 원을 뺀 것이 공장 가공비로서 52조 1,595억 원이 되겠습니다. 10.4% 증가했습니다. 가공비가. 가공 비율은 42%로 1%가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생산 재료 비율은 1%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되죠. 이 모순은 무엇인가는 해소가 돼야 되는데,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재고 회전율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진행하면서 견해를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 Q 총 제조 비용은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하고 재고자산 명세의
기말 재고와 기초 재고가 있으니까 총 제조 비용은 이런 방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25조 1587억 원이 총 제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7.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비교하면 일치합니다. 이렇게 1단계에서 일치를 해주는 기업들이 대한민국 전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재고자산의 변동법인은 1번 WCAI 워킹 코스트 알로케이션 인벤토리라고 제가 약어를 만든 건데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어야 합니다. 어떤 기업들은 전체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전체 재고자산에서 미착품만 뺀 데를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게 21세기 첨단 우주시대로 가는 이 시대에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회계는 복잡해지고 2단계 PQ 총 제조 비용이 1단계가 일치하면 일치를 합니다. 또한 PQ 생산 재료비도 일치를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아쉬운 거는 현금 흐름표에서 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재고자산의 증감액에 플러스로 되기 때문에 이게 현금이 들어왔다는 의미로 인식을 하면 되죠. 1조 3,892억 원이 들어왔는데 재고자산 명세의 전체 재고자산은 3조 4,502억 원이 감소를 했죠. 그 갭이 2조 609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어디로 날아갔다는 얘기인데 그 재고자산 명세에 나와 있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2조 1,368억 원이었습니다. 그거를 빼면은 제로가 나와줘야 되는데 평가 손실이 759억 원을 더 잡았다는 얘기죠. 작년에는 또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 손실 작업에 의해 가지고 이 정도 그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뛰어넘는 이런 그 평가 손실 또는 환입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원가회계 영업이익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까놓고 얘기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으로도 분식회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틀려가지고서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데 투명한 기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어쨌든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가 1조 633억 원인데 이것은 매출원가 재료비에는 가공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스루펫 매출 재료비는 가공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일치를 합니다. 영업이익과의 차이. 그러면은 이 금액이 맞느냐? 그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제품과 반제품 제공품에 가공비가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소한 2조 5,515억 원에서 가공비율 42%를 곱하면은 1조 633억 원이라는 그 갭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1조 7,925억 원이 집행이 돼서 0.2%가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삼성전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직원 수는 분기에는 또 공시를 안 해가지고 2024년과 2023년 말 직원 수를 대입을 해가지고 연간 연봉을 예상해 보면은 1억 2,140만 원,
2024년에 비해서는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고도 줄어가고 있고 생산 잔업시간 이런 것도 뭐 줄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직원 수는 물론 4,676명이 증가가 됐는데 연간 일반적으로 그 증원이 될 때는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니까 가장 저임금 상태가 많이 있으니까 연간 평균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긴 있겠다. 어쨌든 전체 직원 수가 13만 명에 가깝다 한다면은 이건 중소기업 이상의 도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그 지방 자치를 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외주 용역비가 3조 9,279억 원으로 16.5%가 증가했고요. 유틸리티비라는 게 반도체나 이런 거를 생산했을 땐 공업용수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료 이런 것들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죠. 스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에아, 공기총 에아도 들어가고 4조 7,827억 원으로서 12.8%가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5.8%로 상승을 했는데 스루풋율은 0.5%가 하락했습니다.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삼성 이런 재고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또 해석할 때는 납기 달성률이 높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여기다가 좀 갖춰놔 봅니다. 단납기는 생존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경쟁력이 있는 것은 단납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제 조건은 품질이 좋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루풋 회계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제가 논리표로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충분조건 논리라는 건데요. 이것을 소크라테스 화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과 티율이 이번처럼 삼성전자처럼 역방향이 되면은 그러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왜 세우냐? 왜냐하면은 스루풋 재료비는 가공비를 배부하지 않고 매출에 비례하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근본 원인이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안 해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어떤 게 나오게 있느냐. 가공비 배부 원가 회계 재고 임의 조정은 역방향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삼성전자가 역방향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스루풋 대 코스트 프로핏 차이에 대한 거로 일반 상식은 매출 수량 증가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면 재고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나 원가회계 매출 원가는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 원가가 줄어들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순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분식회계를 유혹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국가 수준도 재고가 증가하면 GDP가 상승했다는 긍정적 지표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중국은 과잉 생산의 덤핑 수출로 분명히 망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죠. 절대 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덤핑입니다. 스루풋은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가 감소하는 상식이 통하는 회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가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를 4분면 매트릭스로 표현해 보면은 세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은 상승을 했고 수르픈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하가 돼야 됩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대봐라, 투명성에 대해서. 그러면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다는 것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판매 가격이 하락했느냐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표현하는 방식은 사업 부분별로 뭐라 이렇게 하고, 오는 거는 올라가고 어떤 것은 내려가고, DS 부분이 있고 와퍼 가격이 내려갔고, 뭐 그다음에 SDC 부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거를 수치로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구두로 설명한 것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제품 가격 추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계열사들, 삼성전기라든지 다른 데들도, LG전자 이런 데까지도 대기업 삼성전자가 하는데 우리도 뭐 굳이 수치로 공시해 줄 필요가 있어? 방위산업은 또 국가보안법, 아니 저기 그 국가 기밀이라고 또 안 알려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투명하게 입증이 안 된다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불투명한 국가다라고 얘기를 그냥 극단적으로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자, 물가가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은, 그래서 물가들을 발표하고들 있는데, 기업의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기업 물가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지만은, 일본은 일본은행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나요? 한국은행 현판에는 그 존재 가치가 물가 안정이라고 현판을 내걸고 있는데, 저는 한국은행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1차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이 됐는데, 기성분 쪽에서는 하락으로 모순된 추론을 하게 되죠. 이래서 이것을 재고 회전율이나 이런 거로 입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I 회전율이 상승을 했고 수르픈율은 하락을 해서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웠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도 내려가야 되고 판매 가격도 내려가야 되는데, 알 방법이 없다. 구두로 설명한 것은 인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의 반증 의혹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은 회사가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을 기초로 연간 매출액은 216조 3,742억 원이 될 것 같고요. 운영경비 기준으로도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해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개별 매출액이 연간 216조 3천억 원이 예상이 되죠.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2026년도에 728조니까 한 3배 반 정도 되죠. 매출액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매출액 규모라는 게 어마무시하다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한 14조 5천억이 남게 되고 법인세를 많이 내서 국가 재정에 크게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세금을 더 걷어내려면은 삼성전자가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간 재고 회전율이 7.7회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8회전, 적어도 삼성전자 수준이면은 12회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그 권고를 하고 싶은데 재고가 너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8회전을 하게 된다면은 매출액은 225조 5,600억 정도를 하게 되면은 운영경비 2.1%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 2.1%는 운영경비가 50.2%거든요. 여기에서 재고 회전율을 올렸을 때 4.2%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니까 2.1%까지 맥시멈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가 111조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7조 4,976억 원, 거의 17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97,200원으로 연초보다 42,800원이 상승했습니다. PBR은 271%, 2.71, 115%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5% 이상 주주는 삼성생명보험이 8.6%, 국민연금공단이 7.25%, 브렉랑펀드 어드바이저가 5.03%인데 이것은 2019년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5.0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 전체 지분율은 52.24%가 되겠습니다. 50%가 넘으면은 이것은 한국 기업이라고 할 수 없겠죠. 지금 어디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느냐? 시티그룹, 모간 스탠리, JP 모간, CLSA 등이 눈에 띕니다. 매도가 11월 14일 68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들인 것은 32만 9천 주를 사들였는데 저기 국내 그 기관에서는 나머지들은 뭐 개미들이 샀을까요? 그렇게 되는데 하루 거래입니다만은 외국 기관들이 꽤 가격을 올려놨다가 조금씩 이렇게 지금 매도를 한 650만 주가 그 마이너스 매도 차익이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 거를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